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전 직원 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불러서 입막음한 거죠? 정진석이 어제 지난 4월에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전 직원을 불러 조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진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잘 알리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직원들이 원보이스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보좌해야 한다면서 모든 직원이 백병전을 마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이에요? 홍보 전사는 전사. 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진석도. 처음 본 직원들이 많아서. 비서실장인데, 어저께 처음 조회를 했잖아. 누구세요? 아니, 우리 직원? 뭐야, 어떻게 한 번도 못 마주쳤지? 이런 애들이 겁나 다 온 거예요. 근데 이게 2022년 9월 김대기 전 비서실장 이후에 처음 열린 직원 조회입니다. 왜 했을까? 너무 늦은 거지, 사실은. 왜 했냐? 음. 오늘 이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거 김건희 총선계 의혹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모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입조심 안 하면 이제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시전을 한 건데, 봤더니, 이런 직원들도 있었나 싶은 애들도 다 오긴 왔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진석이가, 윤석열을 대신해갖고, 모든 총대를 매기로 정말 뜨거운 의리를 발휘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회 참석 안 한 거 가지고. 국회의원 개회식에 가지 말라고 한 게 나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날 밟고 가라 이거잖아. 어. 정말 밟아주고 싶어요. 작은 지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밟히고 어떻게든 보호를 하면, 총알바지를 하고 화살바지를 하면, 같이 깜빵 가겠죠. 자기는 어떻게든지 나중에 뒤를 좀 봐주겠지. 같이 깜빵 건이가 가겠죠. 뽑을 쳐놓은 돈 중에서 얼마라도 나눠주겠지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건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든 조폭들이나 이런 애들이 진짜 데리고 진짜 같이 갈 사람은 절대 총알바지로 안 내세웁니다. 의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게 그쪽 DNA 족속들이야. 꼭 조폭들이 밑에 있는 똘마니한테 칼 쥐어주고 야 네가 가서 자수하고 10년만 살고 나오면 네가 다음번 보스다라고 꼬셔갖고 보내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부패 저질러가지고 모른 척 교도소 하잖아. 갔다 왔는데 뒤통수 맞은 얘기가 전도연 주연의 영화로 나왔더만. 네. 그거 그냥 알잖아요, 다들. 그래서 지금 진석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눈물겹습니다. 도대체 아크로비스타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받으면 그 동네 살던 애들은 이렇게까지 충성심이 강한 걸까요? 뭐 술에다가 딴 약을 타서 먹이는지. 왜요? 술 말고 그 다른 선물 걸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동막골 그 이장님은 뭘 좀 먹여야 되지 뭐 그러셨지만 도대체 건이는 뭘 먹이기에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김건희 촌장한테 충성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최상병 특검이 사실상 최상병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포함하는 특검이 돼 있어요. 지금 도이치모터스에다 이거까지 다 합쳐져 갖고 있거든요. 기습적으로 통과를 해서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소위를 거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곧 올라가게 되겠죠. 네, 이제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저기요, 정권을 잡은 쪽이 독재를 하는 거죠. 정권도 못 잡은 사람들한테 독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무슨 권한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야당이 뭔 권한이 있는데? 아니 송작가 TV에서 문하나가 독재하더라. 이게 말이 돼요? 그러게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당연히 말도 안 되지.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짐이 반발을 하는 가운데 특검법은 지금 심의 소위를 거치고 있고요. 조만간 본회의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부 비판하고 그런 얘기할 때 국힘의원들이 뭐라고 해요. 왜 하는데 나중에 점점 조용해져.
할 말이 없거든. 자기네들도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이번에 이게 최상병 관련된 법안을 이렇게 빨리 밀어붙일 줄을 전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민주당이 제안하는데 문제가 있다, 뭐 봤는데 민주당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바뀐 게 없다, 막 이러면서 비토를 놓고 있었고. 바뀐 게 없어. 네,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 비난을 막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성국 의원 같은 사람을 TV에 출연을 시켜갖고 한동훈은 아직까지 이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의지가 변함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찰나에 그 박규태, 그러니까 그 같이 그 대표회담에 참여했던 박규태기도 이재명 대표는 특검 철회 여부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러면서 특검 철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엄프를 막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민주당이 쑥 집어넣어 버린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협의까지 다 협의가 안 돼서 서로 기다려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요런 상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습적으로 이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걔들 뭘 입장에서는. 기습적이야. 할 수 있는 건데. 뭐. 할 수 있는 건데 뭘 기습- 조금 기다려주겠지 했던 거야, 얘들은. 아니, 제3자 특검은 받는다며.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매우 계산돼 있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봐서 만드는 이 일종의 법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야 5당이 같이 했습니다. 네. 순직 해병. 이거는 심지어 집 나온 종민이까지 같이 해가지고 무소속. 여당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여기에 서명을 해요. 이게 상징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그런 사람들, 이게 김종민까지도 다 만나가지고 다 얘기를 서로 합의에 맞춰놓고 그리고 시기를 조율하겠다. 지금 넣었다는 거지. 왜 지금 넣는 게 중요하냐. 이게 전략적으로 분석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거 소위로 올려서 본회의를 거치게 되면 뭐 또 필리버스터 한다고 이제 지랄 연병하고 하면서 또 한 2, 3일 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끌고 뭐 하고 하면 추석 때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법안으로 곧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서 추석이 끝나는 9월 마지막 주 정도에 아마 의결을 강행하게 될 겁니다. 또는 10월 초순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월 초순에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한테 올리게 되면 바로 거부권을 치겠죠. 당연히 이걸 받을 리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부터 10월 초에 거부권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있는 한동훈과 여권을 분열시키고 이거에 찬성을 하네 안 하네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해서 명분이 있네 없네 이 싸움을 계속 해가게 될 거예요. 그렇네. 중요한 건 이게 10월 달이 넘어서 재부의에 대한 표결을 국회에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달 10월 6일을 넘기면 선거법 시효 6개월이 지나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공언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20명을 날리겠다. 선거법으로. 그래서 10월 26일 날 재보궐 선거를 하는데 뭐 서울시 교육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보궐 선거에 20명 정도 의원을 자기 사람을 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수박들이 날뛰는 거예요. 수박들이 10월 26일 날 재보궐에 지네들이 어떻게든 그쪽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미리 지금부터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 정부와 정부가 그때까지 버티기를 시전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시효가 끝나버리고 되면 지금 국짐 안에서 캐비넷에 갇혀 있었던 국회의원 애들이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야. 선거법으로 날아갈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럼 지금보다 윤석열에 의한 검찰에 의한 국짐당의 장악력이 결정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10월 6일 이후야. 그때 가갖고 재부의를 걸면 한동훈 파가 됐든 아니면 그동안은 탈당을 생각하고 있던 파가 됐든 비주류가 됐든 중진이 됐든 그 안에서 8명을 확보하기는 오히려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0월 16일요. 네, 10월 16일. 그래서 지금 이걸 걸어놓고 계속 해갖고 군부를 떼면서
그리고 관련된 나머지 의혹들을 계속해서 두들겨 패면서 이걸 갖다가 종국에는 10월 달에 이거를 재부위를 통과를 시켜서 특검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싸움은 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차 공판 결심 후 구속이 빠르냐? 아니면 이 특검법에 대한 재부위를 통해 가지고 특검법 통과가 빠르냐를 놓고 이걸 두고 윤석열을 완전히 제외한 상황에서 지금 분열해 있는 한동훈과 국진당을 상대로 민주당이 딜할 수 있는 거리가 커진다는 거죠. 영향력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어떻게 잡아놓으려고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만 아무래도 안 얘기했잖아. 이 검사가 가짜로 기소하고 판사가 변호사 진술 다 무시하고 제출한 증거만 갖고 때리면 또 그런 결과가 이렇게 사법적인 게 나오고 있을고 걔네들은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니까. 그걸로 지금 어떻게든 전국을 바꿔보려고. 그래서 만일에 그게 잘못돼가지고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면 뭐 전국계엄이든 아니면 경비계엄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게 서울 지역, 용산 지역만 경비계엄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버티기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쟤네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국짐 애들의 가장 큰 이슈 두 가지는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특검을 받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게 10월 달에 어떻게든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사안은 어차피 부딪혀요. 10월 달에. 그 부딪히는 시기에서 누가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10월 이후에 갑작스러운 뭐 윤석열의 하야나 아니면 여야 공동 탄핵의 추진이나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정치 경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올해 잘하면 되겠네, 저기. 뭐 올해 바뀔 수도 탄핵을 있겠네. 시켜서 우리 이제 그 아버지를 권한 대행으로 올릴 수 있는 사퇴를 했는데 후임이 없어서 최장기 총리의 권한 대행까지 할 수 있는 시계 만드는. 시계 만들어요. 대통령 권한 대통령 어떻게 아버지 시계 하나 받으시나요? 아버지가 날 아시나 모르겠어. 리미티드 이런 에디션. 방송을 안 들으셔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스케줄표를 짜놓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를 타격할 수 있는 그 다음 이슈들에 대한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전에 또 하나의 큰 이슈가 터질 겁니다. 또? 네. 또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대북송금 관련해서나 아니면 뭐 아마 대북송금이 되겠죠. 왜냐하면 쟤네들이 대장동은 이미 이제 포기했고 그다음에 FC 성남 이것도 포기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유일하게 하나로 잡으려고 하는 게 지금 대북송금 관련한 연계설. 그래서 이화영 대표가 뇌물 받았다 또는 이화영 대표가 뭐 연관이 있다고 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았다고 하는 걸 계속 가짜 진술들을 만들어서 지금 쌓고 있는 거고 아마 그거를 위주로 해갖고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조작하라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만 말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제대로 말하지 말라는 무언의 어떤 그게 말이 돼? 아니 걔네들 논리야. 그걸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1심에서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실형을 때리려고 하는 작전을 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도 잘 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아이고, 지지율이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한다고? 그렇죠. 그거는 왜냐면 6월 달만 지나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다음 공천을 생각해야 돼요. 다음 공천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공천을 해줄 수 있는 세력이 윤석열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윤석열을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6월 16일 지나면. 그래서 그 시기 이후에 재부의를 하게 되면 무조건 통과가 될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미 그거를 대비해갖고 민주당 측 그 인사들이 포섭 대상들은 은밀하게 계속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내부 소식통도 받고 있습니다.